우리가 이제 ACL 테스트를 했는데 안티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할 건지 라크만 테스트를 할 건지 이 테스트가 정확도가 어떻게 되지? 언제 써야지? 네. 이런 것들, 이런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확도, 신뢰도, 그리고 언제 사용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들이 어떠한 값을 나타내고 언제 사용할지 알려주는 이제 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뭐 민감도, 특이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N 또는 뭐 SP 이렇게도 약자로도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저희의 이제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게 스페시피시티라고 해서 특이도, 이거는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민감도, 이거는 이제 라이클리후드 레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테스트 보면은 옆에 이제 수치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나와 있다고 해서 스페셜 테스트라고 해서 뭐 이제 저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런 테스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왕이면 높은 특이도와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테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손목에 어떤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스페셜 테스트가 어떤 게 있어서 무조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같은 테스트여도 손목을 하는 테스트여도 높은 민감도와 높은 특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테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테스트들 중에 라이클리후드 레이쇼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뭐 LR이라고 해서 영어로 대문자로 LR 해서 뭐 몇 점 몇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민감도, 특이도 플러스 라이클리후드 레이쇼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 테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더 우리의 진단의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테스트들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3개 또는 5개 이런 테스트들이 묶여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개의 테스트 중에 뭐 3개나 4개 이상이 되면 당신은 그 질환이 맞습니다. 그 진단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클러스터 오브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민감도, 특이도, 뭐 라이클리후드 레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아무 테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는 테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나와 있는 테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 이런 테스트를 묶여져 있는 클러스터 오브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 개가 묶여져 있는 테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저희의 진단의 확률을 더 높여주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기왕이면 이런 테스트들을 참고해서 뽑아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들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높은 특이도 테스트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External Rotation Lag Sign이라고 해서 테스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2008년에 2013년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값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sensitivity,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자, 보통 영어로 약자로 SE 또는 S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sensitivity를 줄여서 SN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 자, 한글로 이렇게 민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specificity라고 해서 약자로 SP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특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LR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 likelihood rati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도비라고 이제 한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저희는 그냥 마이너스 LR, 네가티브 likelihood ratio 또는 포지티브 likelihood ratio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이나 이렇게 보면 external rotation leg sign 테스트 이름이 나와 있고 민감도가 얼마, 특이도가 얼마,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얼마, 포지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external rotation leg sign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로테이트 커프에 손상이 있나, 찢어졌나 아닌가를 보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는지 보는 테스트이고 이 테스트의 민감도는 2008년에 46%, 2013년에 13%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특이도 같은 경우는 2008년에 94%, 2013년에 97%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별만 하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누가 봐도 특이도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94%, 97% 이렇기 때문에 external rotation leg sign 같은 경우는 특이도가 높은 테스트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external rotation leg sign은 특이도가 높은 테스트이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 포지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있어요. 자,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는 최대한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테스트이고 포지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 크면 클수록 좋아요. 반대로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테스트입니다.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0.6, 여기는 0.9, 포지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여기는 7.2, 여기는 4.43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 여기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무조건. 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 있죠. 자, 여기와 여기가 SP 특이도와 포지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빨간색으로 쳐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특이도와 포지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는 항상 짝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항상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xternal rotation leg sign 테스트는 로테이트 커프에 테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찢어졌는지 아닌지 보는 검사인데 이 검사는 민감도보다는 특이도가 높은 테스트이고 그 얘기는 또 포지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와 항상 짝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이도도 높고 이 정도면 높은 테스트이거든요. 포지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도 높은 테스트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개가 짝이니까 당연히 민감도와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도 짝이겠죠. 자, 이렇게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이도가 높은 테스트를 받고 이제 민감도가 높은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민감도가 높은 테스트인데 하킨스 키니 테스트예요.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임핀지먼트 검사를 할 때 이 테스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2000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자, 여기는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SN 민감도. 자, 여기는 SP 특이도. SN 민감도, SP 특이도. 자, 2000년에 민감도는 92%, 2013년에는 71%. 자, 이쪽에 보면 특이도 같은 경우는 30%, 6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 테스트는 민감도가 훨씬 높네? 특이도는 낮고 그러면은 하키니 테스트는 자, 우리가 임핀지먼트 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였는데 이 테스트는 민감도가 높은 테스트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뭔가 좀 허전하죠? 네, 앞에 우리가 external rotation leg sign 같은 경우는 요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었죠. 여기에 이제, 아이고, 색이 잘 안 보이네요. 자, LR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없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테스트는 민감도가 높은 테스트이지만 네거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 또는 포지티브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없는 테스트예요. 자, 우리가 이 전 영상에서 여러 가지 스페셜 테스트가 뭐 테스트 값들이 나와 있지만 기왕이면 높은 민감도와 높은 특이도를 가지는 테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여기에 플러스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나와 있는 테스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임피지먼트 테스트를 할 때 민감도가 높은 테스트가 있고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나와 있는 테스트가 있으면 기왕이면 그 테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없어요. 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럴 경우 이제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 테스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항상 꼭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하킨 스키니 테스트는 이제 없으니까 이 테스트는 우리가 임피지먼트 할 때 사용을 하고 이거는 민감도가 높은 테스트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민감도와 특이도, 라이클리후드 레시오까지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민감도와 특이도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네, 지금부터는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거가 가지는 정의가 어떤 거고 실제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이 부위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완전히 다 이해를 하시면 좋기는 하지만 그러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완전한 뭐 통계학자나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너무 정확한 디테일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쪽에는 이제 환자, 질병이 있냐, 질병이 없냐. 그래서 이제 이쪽은 환자, 이쪽은 정상.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럼 이걸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검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 방법으로 이렇게 환자, 정상을 이렇게 나눴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아주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우리가 골든 스탠다드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환자와 정상을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환자, 여기가 정상.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새로 이제 코로나 검사 방법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탁 검사하면 바로 1분 만에 딱 나오는지 정상인지 아닌지 바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제 검사 방법이 신뢰도가 있는지 정확도가 있는지 알아봐야 하잖아요. 비교를 해봐야죠. 그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골든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나타난 환자와 정상을 가지고 제 테스트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한번 이 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환자인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 100% 환자죠. 환자인 사람을 가지고 제가 새로 만든 검사 방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환자를 가지고 제가 만든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했더니 당신 양성 진짜 환자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true positive라고 표시를 하고요. 환자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당신 정상입니다.
뭐 잘못됐죠. 환자를 가지고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alse negat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상인 사람을 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을 가지고 제가 만든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했더니 정상인 사람을 양성으로 당신 환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럴 경우 false positive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상인 사람을 검사했더니 음성 당신 정상이에요 라고 한 거를 true negative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민감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쪽을 환자를 가지고 구하는 게 민감도를 구하는 방법이고, 이쪽 정상인 사람을 가지고 구하는 게 특이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하게 되는데, 이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쪽이 민감도, 이쪽이 특이도를 구하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반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은 환자를 가지고 구할 거고, 이쪽은 정상인 사람을 가지고 구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환자를 가지고 제가 만든 테스트 방법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진짜 양성, 제가 만든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했더니 양성, 당신 환자입니다 라고 true positive라고 한 비율이 예를 들어 8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환자인데 잘못, 음성 정상입니다 라고 false negative,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을 2명이라고 할게요. 자, 그럴 경우 민감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환자 2명 플러스 8명 해서 2명 플러스 8명에서 10명이죠. 10명분의 진짜 환자라고 한 true positive라고 한 이 8명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이제 80%의 민감도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민감도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특이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특이도 같은 경우는 정상인 사람을 가지고 제가 만든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진짜 정상이에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를 true negative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8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정상인 사람을 가지고 제가 만든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했더니 음성 정상이 아닌 양성 환자라고 잘못 나왔어요. 그런 경우를 false positive라고 해서 이 경우도 2명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특이도 같은 경우는 전체 정상인 사람 2명 더하기 8명에서 2명 더하기 8명에서 총 10명분의 진짜 당신은 정상이에요. 음성 정상이에요. 라고 한 true negative 8명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80%의 특이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특이도가 이런 방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민감도, 특이도 이제 차이가 이 사람 민감도는 총 환자를 가지고 대상으로 했고, 특이도는 총 정상인 사람을 가지고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왔는지 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민감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민감도의 정의를 한번 볼 건데, 민감도는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죠. 총 환자분의 당신 진짜 환자야 라고 8명을 이렇게 골라낸 거죠. 그래서 민감도의 정의는 환자라고
라고 환자를 환자라고 진짜 환자라고 골라내는 게 민감도의 정의입니다. 자, 반대로 그럼 특이도는 정상인 사람을 가지고 당신 진짜 정상이에요 라고 true 네거티브 한 거죠. 그래서 정상을 정상이라고 골라내는 거. 정상을 정상이라고 골라내는 게 특이도예요. 당신 진짜 정상이에요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민감도를 먼저 볼게요. 환자를 환자라고 골라내는 건데 지금 80%이죠. true, 당신 진짜 정상이야, 진짜 환자야 라고 하는 게 8명이었죠. 근데 이런 민감도가 높아지려면 이게 높아지면 되겠죠. 8명이 아닌 9명. 그러면은 여기가 1명. 이렇게 줄어들면 1 더하기 9는 10 해서 그 위에 진짜 true positive인 9가 되면 90%로 나오겠죠. 이렇게 진짜 환자를 환자라고 골라내는 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감도가 높아지겠죠. 자, 반면에 특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을 정상이라고 골라내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와서 당신 진짜 정상이야 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게 8명보다는 9명, 그럼으로써 2명에서 1명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80%가 아닌 90%의 특이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특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잘 골라내는 게 특이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식과 원래의 정의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럼 우리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민감도를 볼 거예요. 자, 민감도.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우리가 환자의 분포도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상인 사람의 분포도라고 볼게요. 이게 이렇게 겹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환자를 환자대로 다 골라내고 정상인 사람은 정상으로 다 골라내기가 쉬운데 실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뭐 과학이나 의학에서는 뭐 100%인 검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고혈압, 혈압이 120, 80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정상인 범위라고 얘기하는데 간혹 정상인데 뭐 80에 130인 사람이 있고 뭐 고혈압인데 이거보다 120보다 완전히 더 뭐 80에서 120인데 그 사람은 80에서 뭐 예를 들어 160. 뭐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정상과 환자의 범위에 애매하게 이렇게 겹쳐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환자는 정상이지만 그 정상인 수치 120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뭐 130에 80인 경우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겹쳐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민감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수치, 여기 부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여기 부위, 여기 부위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X축에서 대략 이 정도쯤을 뭐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민감도가 SN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 정도 하면 80%다. 뭐 이 정도 하면 90%다. 뭐 이 정도 하면 민감도가 100%인 테스트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제 검사 방법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80%, 민감도가 80%, 90%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10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의 민감도의 처음에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환자라고 골라내는 거. 네, 환자를 환자라고 판명하는 게 민감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테스트 방법이 네, 민감도 100%인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총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제 검사가 네, 민감도가 100%인 검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포지티브, 양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100% 네, 환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제 검사, 민감도 검사 방법이 100%인 검사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사람들이 양성이 나오지 않고 음성이 나온다. 양성이 아닌 음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양성이 나오면 100% 환자였는데 음성이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환자가 아닌 정상이겠구나. 자, 이 그래프에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100% 라인에서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음성이 나오면 네, 다 정상이겠죠? 네, 환자와 전혀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환자의 요소가 전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음성이 나올 경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상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다시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막 코로나 검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코로나 검사는 굉장히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과 정상인 사람과 코로나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는 사람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에 이만큼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고 정상인 사람과 분리를 시켜야죠. 네, 그래서 격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연관이 없는 사람인지 그랬을 경우 코로나 검사가 뭐 예를 들어 100%인 코로나 검사를 했을 경우 이 사람이 음성이 나왔다 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정상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환자와 정상인 사람을 구별하는데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도 검사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환자와 정상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히 내가 이 정상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룰 아웃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가 민감도 검사예요. 그래서 민감도 검사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 정상인 사람을 구별해내는 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 혼동이 오죠. 그럼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네. 이럴 경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양성이 나왔다고 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네, 이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부위에는 환자도 포함이 되지만 정상인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이만큼은 환자도 포함이 되고 정상인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환자일 수도 있지만 100% 완전히 환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할 때도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통해서 정상인 사람과 환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나머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진하는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코로나 환자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민감도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쓸 때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내가 해서 나는 음성이 나와서 이 사람이 정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룰 아웃하는데 쓸 거였는데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은 그 질환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걸로만 확실히 알 수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확진하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봤죠. 자, 하킨 스키니 테스트. 자, 이거는 이제 임피지먼트를 할 때 보통 사용하는 테스트인데, 이제 임피지먼트라는 용어도 나중에 숄더 파트에서 가시면 이제 조금 다르게 부를 거예요. 네, 일단은 임피지먼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하킨 스키니 테스트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테스트인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민감도가 높은 검사는 실제 사용을 할 때 내가 rule out, 예. 아, 임피지먼트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민감도 검사는 아, 이 질환이 아니에요 라고 rule out 하는데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킨 스키니 테스트가 뭐 100%인 민감도 검사라고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제 가설의 3번이 충돌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 3번을 빨리 제외해버리고 1, 2번 검사를 정확히 확진하는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3번의 가설인 임피지먼트를 제외하기 위해서 내가 하킨 스키니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민감도가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음성이 나와서 이 사람은 임피지먼트가 아니에요 라고 룰 아웃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는 이게 음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하킨 스키니 테스트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임피지먼트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숄더 문제가 있네? 근데 그게 임피지먼트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 있을 수도 있어.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확진하는 테스트를 하나 더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감도가 이것처럼 민감도가 높은 테스트, 민감도 테스트는 우리가 룰 아웃 하는데 사용하는 검사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는 스나웃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설명을 이해하시긴 좀 어려우시더라도 앞에 거는 그냥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꼭 외우셔야 돼요. 민감도 검사는 룰 아웃 하는 검사이구나 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이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특이도는 우리가 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골라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해서 특이도 값이 높으면은 제가 만든 테스트가 정상인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당신 정상이에요 라고 하는 거가 특이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환자와 이제 정상을 아까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정상인 사람들 그리고 여기를 환자인 사람들 이렇게 나눠 놓을게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대략 이 지점을 X축 이 지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특이도가 여기는 80% 여기는 100%의 특이도를 가진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한 이제 그 테스트 방법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특이도가 80%가 아닌 뭐 이 그래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80%의 특이도를 가진다는 얘기는 정상인 사람을 음성 정상으로 했을 때 이만큼이 가지는 거겠죠. 대신 우리가 정상을 이만큼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아까처럼 특이도가 100%인 테스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놓치지 않겠죠? 정상인 사람을. 그래서 만약에 뭐 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무작위의 사람이 있었는데, 제 테스트가 특이도 100%인 검사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상인 사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 골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음성이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만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100%인 검사니까. 그거를 아까처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에 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제 검사 방법이 특이도가 100%인 검사여서 막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명은 음성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9명이 음성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상일 확률이 거의 100%겠죠? 근데 그 한 명이 9명이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한 명이 양성이 나왔어요. 제 검사 방법은 100%인 검사 방법인데.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양성으로 나왔어요. 이럴 경우 우리가 이렇게 그어보면 이 사람은 뭐 전혀 정상일 리도 없고 무조건 다 100% 환자인 영역에 있죠. 이 영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이도가 높은 검사, 특이도가 100%인 제 방법을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아닌 양성이 나와서 이 사람은 100% 환자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진하는데 룰인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이도가 높은 검사는 특이도가 80보다는 90, 90보다는 100인 경우, 이렇게 높은 경우 만약에 이 사람이 양성이 나오면 이 사람은 환자의 가능성이 100%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